오늘은 돈 쓰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이고, 뭐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놈이 돈 쓰는 얘기를 하면 욕할 사람들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그 돈 못 버는 놈이 돈은 기가 막히게 쓰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은 돈 쓰는 이야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뭐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돈 참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정작 돈이 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일을 합니다. 그 돈벌이가 되는 것만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좁은 생각이에요.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것이 돈이 되든 말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하는 것에서부터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걸 우리들이 잘 모를 뿐이죠. 일을 내가 하게 되면 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렇게 내 에너지가 방출된 만큼 나에게 다시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와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죠. 이 공부를 잘 하는 아이에게는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집안에 돈이 없어서 장학금 같은 거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잘 풀려갖고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이 풀리기도 하죠. 부모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그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 돼갖고 아이 등록금은 꼭 만들어지게 해줍니다. 같은 원리로 아내가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이 잘 풀려갖고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기도 하고요. 전업주부인데도 돈이 없어서 자기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돈이 돼야만 일이라는 생각은 자연의 운영법을 잘 모르는 소리고요. 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먹을 복은 가지고 태어나니 굶어 죽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또 어떤 집안에서는 복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동안 막혀있던 집안 기운이 풀리면서 형편이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만큼 우리들은 돈이란 놈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돈은 인간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자면 혈액과 같죠. 온 몸에 피가 공급이 돼야만 모든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돈이 공급이 되고 돌아가야 자기 역할을 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세포가 일을 하면서 피를 받겠다고 자기 일을 하지는 않아요. 나뭇가지가 광합성을 하면서 나무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겠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간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세포처럼 자기 역할을 잘하면 이 사회가 정확하게 돈을 공급해 줍니다. 가정주부가 됐던 학생이 됐던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돈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 말이죠. 문제는 내가 할 일이 뭐냐고 하는 거겠죠. 그걸 찾아내는 게 확실히 난이도가 높은 미션이긴 합니다. 어쨌든 돈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혈액 같은 거. 이게 공급이 끊기면 바싹 말라가고 미치는 거고, 이 공급이 원활하면 웃음꽃 피고 말이죠. 오죽하면 금융테라피라든지 금융치료 같은 단어들을 만들어서 쓰겠어요. 참 정말이지 돈 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할 텐데, 제가 말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에요. 내 시간과 내 노동을 팔아서 돈으로 교환한다는 생각은 그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본주의적인 논리예요. 정작 돈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돈은 세상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그 AI로 세상에 거대 자본이 흘러가고 있죠.
로봇과 AI로 돈이 쏠리는 건 그것이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뭐 얼마 전까지는 2차 전지로 돈이 한참 몰렸었죠. 전기 자동차가 대세라고 해서 그 2차 전지 산업으로 돈이 몰렸는데 요즘엔 다시 주춤하죠. 이 주춤한다는 건 거기로 가야 할 돈이 다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나? 요즘엔 그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또 돈이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그곳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큰 자본, 큰 돈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흘러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이 돈에는 발이 없어서 저 혼자 어디 못 가지만 그 이상하게 돈에 눈이 달려 있어서 가야 할 사람에게 흘러가지 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갔다가는 바로 상처를 남기고 도망쳐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로또에 당첨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없고 졸부가 망해버리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도둑질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돈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조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작태를 보면 참 애쓰고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렇게 너희들 손에 잡힐 돈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은 지상천국이 됐을 거라고 말이죠. 돈을 욕심내는 사람에게는 돈은 머물지 않는다고 정말 이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돈이 없는 거라고 하면 욕이나 해대고 말이죠.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나? 아, 맞다. 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치우고 하는 내 몸을 건사하는 일입니다. 이건 뭐 죽는 날까지 해야죠. 내 몫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들은 단 한 번도 같은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 연애도요, 연애를 배우고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연애를 배우죠. 결혼도 배우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배워요. 이 부모도 부모 공부를 하고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비로소 부모가 되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 역시 이번 생애에서는 50대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일도 그래요. 이번 생에서 우리가 언제 죽어봤나요? 죽으면서 비로소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숨을 거둔다고 그러죠. 숨을 들이쉬고 숨이 멎어요. 뭐 이것도 해봤나요? 저야 그나마 의사질한다고 죽음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것뿐이죠. 영적인 진화는 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르는 걸 하나라도 아는 일이 영적인 진화예요. 그러니 죽는 날까지 모르는 거 하나라도 알고 죽으면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하는 일이 빚을 갚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빚의 고리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빚이 없는데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받아야 할 빚이 있고 또 갚아야 할 빚도 있는 거죠. 주로 나이가 어릴 때는 받아야 할 빚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죠. 부모로부터도 그렇고 이 사회로부터도 그렇고 어른들, 아니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할 빚을 먼저 받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받아야 할 빚을 받으면 이제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을 슬슬 만나게 되죠. 부부가 그렇고 자식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들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나마. 그런데 정작 큰 빚의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은 을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생뚱맞죠? 또 책임자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낫나요? 뭔가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황당하려나?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간 인류의 모든 조상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이만큼 가르치고 길러주시느라 고생을 하셨으니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제도와 민주주의 제도는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는 그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돌아가신 모든 인류의 조상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이룩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우리들이 진 빚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자신들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길렀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지금처럼 만들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자신들이 선조로부터 받은 빚을 갚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을 물려받은 이상 우리들도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그래요. 이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한 뒤에는 전 인류의 희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술의 씨가 된 지식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 아이고 참, 한마디로 개소리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참 누가 만든 문장인지 모르지만 정말이지 딱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류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정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제는 좀 더 공감이 되셨을까요? 돈 쓰는 이야기 한다면서 뭐가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얘기를 하냐고 하시겠어요. 저도 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단순하게 돈을 버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이었죠.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인생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게를 차리면서 업장을 차린다는 말이 있죠. 사실 그 가게는 장사치들이 차리는 거라서 오직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업장이라고 부른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업을 풀어내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빚을 잔뜩 져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서 태어났는데 그 빚을 갚는데 가게라는 장소를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즉 돈을 번다고 가게를 여는 것은 방편이고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나는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처럼 빚이 많은 놈이 가게를 차립니다. 빚이 더 많은 놈은 창업을 한다고 껍적대죠. 대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전생이 진 빚이 너무 거대해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게 되면 기업 총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갑이 을에게 빚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세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 빚을 그 단체의 대장이나 회사의 총수에게 의탁해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회사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이제 이 사회의 큰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업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내 업을 풀어내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가게니 회사니 하는 것들은 다 방편이고 핑계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밑그림을 알아야만 어떤 자세로 이 사회에 접근을 해서 내 업을 풀어갈 것인지가 보입니다. 이 죽는 순간까지 내 업을 풀어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요. 왜 이건희 회장님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어찌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말이죠. 지금 그 현재 삼성의 이재용 회장 보세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제대로 자기 업을 풀어내고 가지 못해서 이재용 회장이 정말 갈팡질팡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재용 회장은 그 삼성의 이념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삼성의 정신을 살려내지 않으면 그 삼성 그거 한 방에 훅 갑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지 좀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찾는 데 쓰는 경비는 공부 비용입니다. 그죠? 이 비용은 자연이 알아서 줍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학생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경비가 전달이 됩니다. 이 주부가 부모가 되는 공부를 착실히 하고 또 부부가 되는 공부를 착실하게 하면 공부 비용은 착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폐허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자연의 안배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술력도 떨어지는 싸구려 물건을 사준 나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던 거죠. 만약 지금 같은 시절이라면 그런 싸구려 물건 사주기나 하겠어요. 요즘 거 보세요. 한번 그 중국의 저가 상품들. 우리들이 그저 가격만 싸다고 쓰나. 저가 물량 공세도 받아주던 시절이었으니까 살아남았던 거지. 요즘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것이 달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 원리로 보자면 내가 만약에 사회에서 해야 할 공부가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사회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으면 그 남편이 하는 사업이나 일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일찍 죽게 해서라도 나를 사회로 나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 사회 통념이랑 너무 어긋나서 욕하고 덤벼들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자연의 조화를, 자연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 무당들이 하는 말 중에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는 얘기 있죠. 그거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만나려고 해도 인연을 잘 만나야 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인연이 됐다면 이런 원리들을 좀 공부하고 알아서 잘 풀어가야지, 안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 돈은 자기 일 잘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만약에 내가 좀 예쁘게 생겼고 또 생각하는 수준도 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멋있는 카페에 가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하자고요. 사람들은
쟤 놀러 다닌다고 욕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예술가들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우아한 여인이 자기 일을 한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고지식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보지 못하고 있죠. 저 예쁜 애들을 데려다가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게 작품으로 내놓잖아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들이 놀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놀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또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있어서 내 엉덩이가 들썩거리게 만들고 어디론가 나를 가게 만듭니다. 자기도 뭔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오르거든요. 내가 뭔가 퍼뜩하고 드는 생각들, 또 뭔가 내가 하고 싶다고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적인 메시지를 영계로부터 받는 겁니다. 참 이런 원리를 알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 게 되죠. 공부가 일이고 에너지를 받는 것도 일이에요. 그 산을 타러 가는 것도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라서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취미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산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원리들을 알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원리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몸만 단련시키고 끝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셈이 돼버려서 돈이 제대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막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지켜보다가 계속 그 짓만 하면요. 산에 가지 못할 상황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 학생이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연애질에 빠지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 이 연애질도 공부가 됩니다. 사람 공부죠. 그나마 사람 공부 제대로 하면요. 또 연애질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과 돈 에너지가 들어오죠. 좀 이야기가 황당한가요? 그런데 자연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공부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활동이 다 공부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말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이 에너지는 돈보다도 더 크고 강력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고 이 인간의 말 에너지가 인간 활동의 최정점에 있어요. 하나님도 신도 자연도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신도 결국에는 인간의 입을 통해야 이 세상의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으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하는 말을 좀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라고 말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수준, 내 꼬라지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이 돈은 인간이 일을 하는 곳에 투입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영양 공급인 셈이죠. 그래서 큰 일에는 큰 돈이, 작은 일에는 작은 돈이 투입이 되죠. 이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방편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돈을 쓰면 나는 성장을 하겠죠. 그렇게 먹은 에너지는 다시 사회로 돌려줘야 하고요. 돈은 정확하게 이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화도 봐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새로 뭔가 있으면 경험도 해봐야 하고 나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그 돈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역시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먹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성장을 하면 비용도 그만큼 더 줍니다.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작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용도 그만큼 적겠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까요.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건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서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신 많이 먹은 만큼 갚아야 할 빚도 크죠.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큰 생각을 할 수 없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 환경이 험해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험한 것에서 또 최첨단까지 고루 맛을 봐야 큰 생각을 할 수 있어집니다. 그럼 왜 그 달달이 커피만 마시는 사람과 쓴 커피에서부터 다양한 커피 종류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의 그 생각의 폭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디테일에서 명품과 그냥 물품이 차이가 납니다. 그 루이비통 원가를 한번 보세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얼마 전에. 원가 몇 푼 되지 않아요. 이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이 비용을 훨씬 많이 더 쓸 것 같지만 사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서 경험시키는 일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 외 쭉쭉쭉 올라간 아파트를 만드는 비용보다도요. 꾸불퉁 올라가는 달동네를 빚는 일이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렵고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곳에 끌어모아 놓고 살게 하려면 정말이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상상이 가세요?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드라마 소재고 영화 소재들이 되는지 아시는지 말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공부거리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면 그 단순히 부잣집에 태어나는 걸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이현주 목사님 말씀이 참 걸작이었어요. 이 양반이 하루는 그 서울에 갔다가 급하게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뭔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대낮에 꼭 술 한잔 걸치고 사고를 칠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현주 목사님이 알아서 내가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저놈이 하느님의 걸작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저 사람처럼 화가 나서 이글이글 피어오르는 모습을 더 이상 어떻게 잘 표현을 하겠냐는 거죠. 아, 참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저는 그 이현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인과의 법칙을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요, 정말이지 정확하게 갈 자리로 갑니다. 내가 모를 뿐인 거죠. 같은 원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에 돈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투입된 돈들, 즉 내가 쓴 비용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합니다. 즉 나에게 오는 돈이란 새로운 생산을 위한 투자라는 말이에요. 이 투자를 잘하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저도 이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어디로 향해 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그 돈이 만들어지고 돈이 운영이 되는 원리들이 이러한 형태들입니다. 이 돈에는 인류의 희생이 담겨져 있고요. 그 돈을 쓴다는 얘기는 인류의 희생을 먹고 있다는 얘기라서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세상에 공짜 없다고. 갚지 않은 빚은 죽어서도 청산이 되질 않아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물론 적게 먹고 적게 쓴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잘 먹고 잘 갚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각자 자기의 생각의 사이즈만큼 가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영적인 성장과 우리 의식의 확장은
인생을 끌고 가는 쌍두마차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